그날 밤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던진 한마디는 선택이 아니라 함정이었고 그 함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미 누군가는 배신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헤라를 쳐내면 널 내 딸로 인정하겠다는 진태석의 제안은 달콤한 보상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정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독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늘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실을 흘리고 그 진실이 상대의 욕망과 맞닿는 순간 덫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원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의 끝에 차기범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잠시 말을 잃은 채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척을 해야 할지, 분노를 드러내야 할지, 아니면 계산적인 침묵을 택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원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는데요. 진태석은 그 차분함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단순히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정원은 결국 즉답을 피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는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과 이 제안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계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마치 이미 내 선택은 정해졌다고 말하는 듯 보였더라고요. 그 순간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시험이고 이 시험의 기준은 도덕도 진실도 아니라 오직 복종이라는 사실을요. 자리를 떠난 차정원은 숨을 고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차기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 버텨왔던 시간들, 그리고 겨우 되찾은 무죄. 그 모든 과정의 끝에 진태석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원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진태석의 자백 덕분에 아버지는 풀려났지만 그 자백이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계산의 일부라는 점이 정원을 괴롭혔습니다. 구원을 준 사람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 그 잔인한 아이러니가 정원을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 주하늘은 정원의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평소보다 더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도 알고 있었죠. 주하늘은 정원이 진태석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제안이 어떤 의미인지, 그 끝이 어디일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정원에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원의 눈빛에서 이미 각오에 가까운 무언가를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하늘은 차마 더 깊이 묻지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이 모든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후계자 카드로 꺼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건에 자신을 쳐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헤라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결국 진태석에게 자신은 언제나 교체 가능한 말 한 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헤라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늘 권력과 거래 위에 서 있었다는 걸요. 헤라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진태석과 함께 쌓아 올린 자리, 회장이라는 직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족쇄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정원이 그 족쇄를 대신 차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헤라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판에서 자신이 먼저 내려오는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진세우는 또 다른 지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태석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세운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세운은 그동안 믿어왔던 아버지, 지켜왔던 자리, 그리고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후계자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차정원이 있다는 사실이 세운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고요. 정원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진태석의 얼굴과 한혜라의 눈빛,
아버지 차기범의 굽은 어깨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이 선택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정원은 자신이 점점 진태석과 닮아가고 있다는 불안한 자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아직 어떤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첫 번째 문이 닫히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던진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고 이 시험의 결과는 단순히 후계자 자리를 넘어 누가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싸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차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태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버지 차기범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헤라를 쳐내면 딸로 인정하겠다. 그 말은 계속해서 형태를 바꿔 정원의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엔 모욕이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냉정한 계산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정원 스스로도 그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이었기 때문이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하고 집을 나섰지만 속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쌓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차례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막 평온을 되찾았고 그 평온 위에 또 다른 진실을 얹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정원은 차라리 자신이 혼자 감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고립으로 이어질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이 웃고 있어도 웃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말을 아끼는 태도 속에 지나치게 많은 생각이 숨어 있다는 걸 하늘은 알아봤습니다. 결국 하늘은 정원을 불러냈고 평소처럼 가벼운 안부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무거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태석이 또 뭘 던졌지? 그 질문 하나로 정원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처음엔 부정하려 했지만 이내 포기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의 제안을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은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헤라를 쳐내라는 조건, 딸로 인정하겠다는 말, 후계자라는 미끼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하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이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판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야. 너를 시험하는 척하면서 결국 내 손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는 거야. 하지만 차정원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알면서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의 무죄가 진태석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이 정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원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기색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런 정원을 보며 더 이상 강하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말만 남겼는데요. 그 말이 정원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 같은 시간 한혜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헤라는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늘 그렇게 움직였고 자신이 쓸 수 있는 패를 동시에 여러 장건에 흔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헤라는 이번엔 분노보다 냉소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결국 자신은 버려질 카드라는 사실을 진태석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헤라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생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직 그리고 진태석 곁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택 말입니다. 헤라는 이 선택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반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누군가가 매달릴수록 우위에 서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아무것도 탐하지 않을 때 가장 당황하곤 했거든요. 헤라는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그 전략의 중심에 차정원이 있다는 사실이 헤라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정원이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한편 진세우는 여전히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서 확인서를 본 이후 세우는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허공이었음을 실감하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세우는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원만은 처음부터 진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은 세운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차정원은 그날 저녁 홀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서두를수록 더 큰 함정에 빠질 것 같았거든요. 진태석은 분명 정원의 반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 지금 이 시간마저도 시험의 일부라는 걸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일부러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저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원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를 쳐내지 않으면서도 진태석의 판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는지, 혹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선택지가 남아있는지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진태석 혼자 설계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계산이 조용히 맞물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아직 답을 보내지 않았고 진태석은 그 침묵을 조급함이 아닌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한혜라는 스스로 판을 뒤집을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회차의 끝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다음 움직임 하나로 누군가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었죠. 한혜라가 내가 먼저 내려오겠다는 결심을 굳히던 순간 이 싸움은 권력을 지키는 전쟁에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고 있었더라고요. 한혜라는 그날 아침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늘처럼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이미 수많은 선택이 끝난 뒤의 공기가 묻어 있었는데요.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는 정확한 말을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고 자신이 버려질 차례가 오면 상대를 통해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었죠. 헤라는 그 신호를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을 깨기 위해 내려오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한혜라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진태석과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 그가 내밀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안전이었고 약속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 위에서 헤라는 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 대가로 수많은 감정을 잘라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이 그 계산의 중심에 놓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헤라는 더 이상 이 게임을 방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정원은 단순한 딸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아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헤라는 오래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는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진태석이 가장 싫어할 방식의 반격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늘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 칠 때 가장 강했고 반대로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순간 가장 불안해졌습니다. 헤라는 그 불안을 정확히 찌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면 진태석은 차정원을 더 세게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를 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같은 시각 이사회실에서는 긴장감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예고 없이 회의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헤라는 단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곧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역시 진태석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얼굴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 즉시 알아봤거든요. 진태석은 헤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여유보다 경계가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내며 자신이 더 이상 그의 게임판 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차정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한혜라가 스스로 물러났다는 사실은 정원을 잠시 숨 쉴 수 있게 해줬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정원을 괴롭혔습니다. 정원은 헤라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진태석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한혜라의 선택을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헤라가 내려온 자리는 곧 새로운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그 공백은 자연스럽게 차정원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차정원이 선택을 서두르도록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여겼던 거죠. 그날 밤 진세훈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태석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혜라의 사임 소식을 들은 순간 세훈은 이 집안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계자라는 이름도 보호막도 이제는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세훈은 분노와 허탈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결국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진세훈은 충동적으로 차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혼란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자신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원 앞에 선 세훈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난 처음부터 여길 가질 자격이 없었던 거지. 그 질문은 정원을 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훈의 말 속에는 분노보다 상처가 더 짙게 배어 있었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정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위로하려 했지만 위로의 말이 오히려 또 다른 모욕이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이 집안이 품고 있는 수많은 거짓과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결국 아무 답도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원은 이 싸움이 단순히 진태석과의 대결이 아니라 이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삶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정원의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차의 끝으로 갈수록 각자의 선택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내려올 준비를 마쳤고 진태석은 새로운 시험을 설계하고 있었으며 차정원은 그 시험을 정면으로 받아들일지 완전히 다른 수를 던질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세훈은 무너진 정체성 위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은 또 다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